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해외 동포 여러분,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구정치를, 먼 정치를, 기존의 구정치를 정직 정치로 바꿔야 한다. 신정치인 정직 정치로 바꿔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재계 대표 경영이었던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20년 10월 25일 일원동 삼성 서울병원에서 작고하셨습니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고 6년 5개월 동안 버티면서 투병했지만은 예석하게도 회복하지 못하고 별세하셨습니다. 사실 1942년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박두울 여사의 3남 5녀 중에 3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오릅니다. 2대 회장 오르고 26년이 넘게 삼성을 이끌었던 대단한 경영의 천재였습니다. 우리는 남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을 쉽게 보면 안 되고 가볍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는 싸구려 TV를 팔던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올려놨어요. 우리나라 경제계의 큰 별 중에 별이 여러분,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는 가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1등 품질로 삼성전자를 세계 1위 전자회사로 키워놓았으며 1992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D램 반도체를 시작을 해서 세계 점유율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반도체가 잘 될 줄 전혀 몰랐어요. 이게 다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은 밀고 나갔습니다. 평판TV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TV가 평판이 될 수 있느냐. 2006년도에 기업고 해임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옛날에 스마트폰 여러분 막 큰 스마트폰도 있었고 옛날에 스마트폰이 얼마나 참 연약했습니까? 그럴 때에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어서 2011년입니다. 잇따라 지금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절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나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삼성이 개발한 세계적인 1위 제품을 지금 거의 20개 이상인데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에 그런 삼성의 대단한 것을 정치인들이 그저 전혀 최대한 억눌러버리고 자기들만 늘 방송에 내보는 이 문제예요. 더욱이 또 좌파 정부들은 기업인들을 아주 부르주아로 보기 때문에 아주 악덕업자로 보는 거야. 부르주아를 노동자들만 아주 신선한 사람으로. 이게 썩으려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으로 참 일본에게 우리가 30년 떨어졌고 미국에게 100년 떨어졌다 안 그렇습니까? 기술이. 그런데 세계 1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경영의 천재가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2세 경영자였지만은 삼성을 지켜내는 것만도 어려워요, 되게. 부모님보다 더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1세대보다 2세대가 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인데 이건희 회장은 제2 창업, 제3 창업, 하여튼 제5 창업 정신으로 삼성을 일궜다는 기업인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것을 몽땅 바꾸더라도 이 이건희 회장의 철학은 대단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유명한 철학은 어김없이 빛나는데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전자 임원들을 소집해 놓고 유명한 말 한마디 합니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이건 신경영 선언이에요. 와, 이거 기존의 모든 것을 몽땅 바꾼다? 모든 걸 이건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란 말인데 그 손실은 수백억이고 잘못하면 삼성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기일발의 순간이었지만은 이건희 회장은 아무쪼록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 이 말은 뿌리채 바꾸라고 말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거 싹 없애버리라고 말이에요. 그 당시 그래서 이 말은 파격적인 말이었으면 파격적인 말.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공장들 다 이걸 버려야 어찌 되겠습니까? 이건희 회장의 가감한 승부수, 이것이 한국 경제의 영웅 중의 영웅이에요. 가차없이 버렸어요. 앞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버렸어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때 삼성이 안 바꿨으면 진적이 몰락했습니다. 그때 삼성이 변화를 안 주었으면 진적 국제시장에서 이제 버티지 못하고 도태되었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은 가감한 승부수를 던질 줄 아는 거인 중에 거인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통큰 결단은 민족사에 영원히 남을 만한 경제계의 별입니다. 별. 이건희 회장의 승부수를 던질 당시에 삼성그룹 매출이 10조 원이니까 그것도 대단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금액인데 천지개벽할 정도로 경영을 가감하게 시도했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우리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삼성그룹 매출이 그 당시에는 사실은 10조였는데 2018년에 10조 그동안의 매출이 몇 조로 올랐느냐? 387조가 늘었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영업이익은 원래는 2천억, 1년에 2천억 벌었는데 무려 2018년도 얼마 벌었느냐? 1년에 72조를 벌었어요. 72조. 몇 조? 72조. 원래 1년에 2천억 벌었는데 그것도 만족한데 2천억에 만족하지 않고 싹 쓸어버리고 다시 경영했더니 다시 개발했더니 1년에 72조를 벌였어요. 그룹의 시가총액도 그 당시 승부수를 던지기 전에는 1조 원. 삼성 가치가 1조 원이었어요. 1조 원. 삼성의 가치가. 그런데
2018년 통계에 396조로 급성장했어요. 몇 조? 396조. 그러니까 몇 배가 올랐습니까? 396배가 올랐어요. 이거 대단한 경영입니다. 이건희 회장 한 사람의 리더십이 국내적으로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을 살려는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이건희 회장은 중국을 살려낸 작은 거인 등소평을 능가하는 우리 한국의 보물입니다. 보물. 우리 한국 뭐라고요? 보물이라고요. 보물. 오늘 우습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 놔도 된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 인재 경영을 주장하면서 학력 제한을 철폐하고 대기업 공채를 처음으로 혁신한 천재입니다. 천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학벌만 중요한 거 아니다. 기술이 중요해. 기술이 중요해. 그래서 임원들을 학벌 철폐하고 아무쪼록 그 어떤 부분에 매진한 사람을 삼성의 그 밑에 모든 사장들로 만든 거예요. 그랬으니까 발전한 거예요. 탁상 공론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하고 있었으면 삼성 발전 안 됐어요. 최대 경영자를 등용시킨 겁니다. 또는 IOC 국제올림픽 위원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올림픽이 삼성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으로는 또 훨씬 많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지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도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애인은 다 바꿔야 한다. 이 의식, 그의 애침은 한국을 세계적으로 빛내는데 위대한 역할을 이건희가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아 약간의 공과 과는 있겠지만은 이건희 회장의 업적은 한국 역사에 길이 빛날 사람이 바로 경제계의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건희 회장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정치사에도 이건희 같은 승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정치사에도 마누라와 자식 빼놓고 다 바꾸라는 정치 신조를 외칠 영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말은 한국 정치가 살려면 창조적 파괴 정신으로 근본적으로 틀을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바꾸라는 말은 끝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명 거룩한 파괴라고도 하고 건설적인 파괴입니다. 건설적인 파괴. 나중에 참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부의 파괴예요. 부의 파괴. 그래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놀라운 참 그런 때가 올 것을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것이 창조적 파괴입니다. 그런데 건설하며 심가였느니라. 그 파괴는 건설을 위한 거예요. 건설을 위한 거. 이것은 영적으로는 종교신앙을 허물어버리고 신부신앙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정치적으로는 구정치를 쓸어버리고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한국 정치가 살려면 구정치에 창조적 파괴가 선행돼야 되고, 한국 정치가 살려면 구정치에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져야 돼요. 정치의 근본적인 체계가 홍익사상 정직정치로 바꿔져야 돼요. 정치의 근본적인 구조가 틀이, 판이, 패러다임이, 어젠다가 홍익사상 정직정치로 바꿔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념 구조, 지금 정치에서 홍익사상 정치로 바꿔야 돼요. 이데올로기 정치 틀에서 홍익사상 정직정치로 바꿔야 돼요. 사상 정치판에서 홍익사상 정치로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좌파 우파 정치 체계에서 홍익사상 정치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 발전은 후퇴할 것이고, 얼마 못 가서 알거지 나라로 추락할 거예요. 지금 빚이 1000조가 넘어갑니다. 1000조.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좌우 내전으로 끝장나게 될 겁니다. 보세요. 통일되면 더 무서운 내전이 날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좌파도 총을 들고 우파도 총을 들고 어찌 되겠습니까? 홍익사상 정직 정치에 한국 운명이 갈려 있어요, 지금. 홍익사상 정직 정치에 역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의 민족의 영웅이 지금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에 한국 정치의 분기점이 돼야 돼, 분기점이. 그러기 위해서는 가감한 정치 혁신을 이룬 큰바의 얼굴에 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대변화를 일으킬 한마디로 이끌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폭풍을 일으킬 혁명적인 민족의 거성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이정현 씨가 부른 유행가 바꿔라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 유행가 가사 보면 제정신이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미쳐가고만 있어, 어느 누굴 믿어, 어찌 믿어, 더는 못 믿어, 바꿔 내 모든 걸 다 바꿔 사랑도 바꾸고 거짓은 다 바꾸고 세상을 다 바꿔. 그런 그 이정현 씨가 부른 다 바꿔 노래가 있어요. 모두 제정신이야, 정치판이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걸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바꿔. 왜냐? 제정신이 아니니까, 정치가. 정치가 미쳐가고 있으니까 지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 선거운동으로 이 노래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선언은 다 바꿔라. 93년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선언은 근본부터 뿌리채부터 다 바꿔라. 바꿔야 산다. 더는 살 수 없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정치판이 한 번은 뒤집어져야 우리 민족이 살 수가 있어요. 정치판이 한 번은 기경 즉 갈아엎어야 인류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호세아 선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야 산다고 예언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신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정치를 기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경이란 것은 갈아엎은다 그 말입니다. 갈아엎어. 구정치, 기존의 정치, 인류가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나와야 됩니다. 홍익사상 뭔 정치라고요? 정직 정치. 정직 정치로 바꿔야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구호와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구시대 정치를 끝내고 홍익사상 정직 정치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일어서자! 일어서자! 일어서자!